군집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군집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체들을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서로가 가깝고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또는 거리 이런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끼리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거리, distance, 비유사성의 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유사성이라는 건 유사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예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거리입니다. 서울 대전에서 강릉까지 있고요. 세로에도 서울 대전 해가지고 강릉까지 있습니다. 서울하고 서울 대각선을 보면은 서울에서 서울 거리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은 152km라고 되어 있죠. 대각선 아랫부분만 값이 나와 있고 위는 없다는 건 양쪽이 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리에 대한 측도가 우리가 거리가 클수록 다르다 이런 거죠. 멀리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유사성의 정도는 개체들 사이에 뭐다? 거리를 재는 방법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그 아래 보면은 1, 2, 3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보면 dij. 그러면 i에서 j까지의 d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거리는 음수가 없다 이런 거죠. dii 이꼬르 0은 i에서 i, 즉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이라고 정의를 하자. 가정을 하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dij 이꼬르 dji, 즉 i가 서울이고 j가 대전이라고 하면 서울서 대전까지의 거리나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보자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런 그냥 유클리드 그 자로 재는 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물리적 거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체 간의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느끼는 감정적 거리와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느끼는 감정적 거리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는 꽤 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빼면 두 번째 조건을 빼면 보다 더 우리가 일반화된 거리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조건을 넣는 이유는 이 조건이 들어감으로써 분석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거리의 어떤 가정으로 둡니다. 세 번째 거리 조건은 dij 플러스 djk는 dik보다 크다 이런 거죠. 즉 i에서 j를 거쳐서 k로 가는 거리보다는 i에서 k로 바로 가는 거리가 더 가깝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한 변, 빗변보단 작다. 빗변이 더 작다 이런 거잖아요. 되게 당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특히 등간 척도에 대한 거리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제곱 유클리디안은 그것을 제곱한 거고요.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유사성, 가깝고 먼 정도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재는 거리 개념보다는 유사성인데 그런 걸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많이 합니다. 또 절대값을 이용하는 체비셰프라든지 뭐 블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민콥스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거기 m이 2가 들어가면 뭐예요? 유클리드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m이 2가 들어가면 유클리드 거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자료의 흩어짐, 즉 여러분들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두냐면은 표준 편차, 변이를 고려한 거리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표준화 거리라고 하는 걸 쓰죠. 또 가중치를 고려한 거리 이런 게 가중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에 대한 거리는 모든 자료가 양쪽일 때는 거리, 유클리드 거리가 이제 보통 SPSS 분석에서 디폴트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어떤 걸 쓰느냐도 중요하지만요. 표준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10점 만점, 수학이 100점 만점, 그럼 그냥 거리를 재면 수학이 10배 비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한 거리, 즉 자료의 변동, 변이를 고려한 거리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양적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일 때는 불일치 계수 같은 걸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일치쌍의 수, 불일치쌍의 수 뭐 이런 걸 통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이항용 자료에 대한 이런 거리에서 개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개체제도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럴 때 불일치 계수는 뭐예요? 비대각 원소, 그렇죠? B 플러스 C죠. 전체 자료가 N개라고 하면 그런 걸 여러분들 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범주형 자료에 대한 유사성 및 거리, 그래서 여러분들 불일치 계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혼합형 자료에 있어서 유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수치형도 있고 범주형이 섞여 있어야 돼요. 무엇을 써야 되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SPSS 제공해주는 디폴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 아래 단 SK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걸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거리를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어느 달, 도시가 3개입니다. A, B, C 세 도시가 있고요. 평균 섭씨 기온, 평균 온도를 말하고요. 하나는 비가 온 양, 강우량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요 세 개 도시 사이에 어떤 도시가 서로 가깝고 먼가, 무엇을 기준으로 서평균 기온과 강우량을 기준으로 비슷한 도시들끼리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도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해보면요. A, B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거리는 A, B 사이 거리는 15-12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강우량은 어떻게 돼요? 60 빼기 60의 제곱에 루트 이러면 3이 나오죠. BC 사이 거리는 12-16의 제곱 더하기 60-55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구한 게 세 도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가 A, B 사이는 3, BC는 6.4, AC는 5.1 이런 겁니다. 즉 AB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AC가 가깝고 BC가 제일 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온도를 갖다 측정 단위를 달리해서 평균 기온을 화씨로 측정해서 계산하면요. AB가 5.41이 나오고요. BC가 8.77이 나오고요. AC가 5.31이 나옵니다. 오, 거리의 순서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측정 단위를 다르게 할 경우 A와 B 사이의 거리가 A와 C 사이의 거리보다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화씨 온도는 뭐예요? 섭씨 온도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32 이렇죠. 미국에 가보면 화씨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르게 편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 단위와 무관한 그런 표준화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로 재는 유클리드 거리가 있고요. 표준화된 거리는 각 변수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줌으로써 측정 단위를 없앤 거리다. 즉 해당 변수의 변동, 변이를 고려한 거리다. 측정 단위가 같더라도 변수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면은 표준화해서 처리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와 개미 키는 측정 단위가 뭐 센티미터로 같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냥 분집 분석은 개미의 키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되게 중요한 거리 중에 하나가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변수에 있어서 변동, 변이, 표준 편차와 변수끼리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한 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일반화된 거리다.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 변이를 고려한 표준화 거리, 변이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한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이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런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군집 분석을 직접 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은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단계 1은 문제를 정의를 해요. 도대체 어떤 것을 군집 분석할 것인가? A 백화점 고객을 구매 패턴에 따라 군집 분석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군집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구매 패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 금액, 거래 주기, 제품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군집 분석은 뭘 할 것이냐,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뭐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레코드가 n개가 있잖아요. 변수가 p개가 있잖아요. 선택된 변수. 그러면 그것이 n 곱하기 p가 데이터 매트릭스 자료 행렬이죠. 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군집 분석은 개체들끼리를 이렇게 비슷한 글끼리 묶어내다 보니까 n개 개체 사이에 n 곱하기 n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거리 행렬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체들끼리 거리를 재는 거고 그 거리를 무슨 거리로 잴 것이냐라는 것.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로 할 거냐, 뭐 표준화한 거리로 할 거냐, 마할라룸스 거리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개체들 사이 거리가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그럼 거리 행렬에 근거해서 서로 배반적이거나 또는 계보적인 그런 군집들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체와 하나 개체 간에는 거리가 되지만 군집을 묶어 나가다 보면 군집 간 거리는 무엇으로 할 거니까 군집합 방법은 뭐로 할 건가, 군집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가 이런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군집 분석이 마무리가 되면 각 묶여진 폐분화된 군집의 성격, 특성,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군집별로 사실 군집 간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분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제대로 군집 분석의 결과가 활용 가능한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군집 간 거리를 재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맨 아래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개체와 개체의 거리는 아까 유클리드 거리 이렇다 그랬잖아요. 자, 왼쪽에 보면은 그림의 하단에 보면 A와 B가 하나의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군집이에요. C와 D가 하나 묶여서 군집이에요. A 개체와 B 개체 사이의 거리는 개체와 개체의 거리고 지금은 군집과 군집과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AB 한 군집과 CD 한 군집 간의 거리를 A와 C의 거리로 재겠다. 이런 것들이 최단 연결법이고요. B와 D 사이의 거리를 군집 간 거리로 하겠다. 그럼 최장 연결법이고요. A와 B 사이의 중심, C와 D 사이의 중심을 연결하면 중심 연결법 이런 거고요. A하고 C, A하고 D, B하고 C, B하고 D 거리를 다 재서 평균을 구해서 하는 게 평균 연결법이고요. 그 다음에 군집에 있어서 중위수, 또 다른 군집에 있어서 중위수를 구해서 연결하는 걸 중위수 연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SPS에서 디폴트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와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보통 군집의 규모가 조금 비슷한 규모로 생기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은 최단 또는 최장 연결법의 중간 정도인 평균 연결법의 일종이에요. 근데 군집 간의 개체 크기를 좀 고려하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개체 거리고 이것은 군집 간의 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니멈 베어런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군집을 이렇게 묶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전체 개별적인 개체로 있을 때는 정보 손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집끼리 묶어 나가면서부터 개인이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해서 전체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집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변동, 정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게 묶어 나가자. 이런 의미겠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최단 연결법하고 최장 연결법 두 개만 해볼게요. D0라고 하는 자료 행렬을 보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세로에도 1, 2, 3, 4가 있어요. 4개의 개체가 있습니다. 대각선은 다 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개체 1과 개체 2의 거리는 1이고요. 개체 1과 개체 3의 거리는 7입니다. 1과 4의 거리는 9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까운 게 얼마예요? 제일 짧은 거리가 1에서 2가 1이죠. 그러니까 1하고 1을 먼저 묶는 거예요. 1하고 1을 먼저 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 2가 두 개 개체가 하나 군집이 됐죠. 그 다음 3이라는 거라고 하면은 묶인 것 1, 2 하나 군집과 3하고 이거는 1, 2를 재보고요. 1, 2를 재보고 2, 3을 재보세요. 자, 1, 2가 하나 묶으니까 3이 또 하나니까 1, 3을 재보고 2, 3을 재보세요. 1, 3을 재보면은 얼마입니까? 자, 1, 3을 재보면은 7이죠. 2, 3을 재보면 얼마예요, 거기? 2하고 3은 3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뭐 짧은 거를 군직간 거리를 삼겠다 해서 3이 나온 거고요. 1, 2하고 4도 재보면요. 1, 4를 재보고 2, 4를 재보면 1, 4를 재면 얼마예요? 9고 2, 4를 재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둘 중에 짧은 것 6을 거리로 삼겠다 해서 D1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리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1, 2 군집과 3이라고 하는 개체가 다시 묶이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묶여 나가는 게 최단 연결법이다 이런 거죠. 최장 연결법은 반대죠. 군집 간의 거리를 긴 거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D0라는 자료 행렬에서 1, 2가 1로 제일 짧으니까 일단 묶이고요. 1, 2와 3을 잴 때 1, 3을 재면은 7이죠. 2, 3을 재면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긴 거 7로 삼겠다. 거리가 이런 거죠. 또 1, 2와 4도 마찬가지입니다. 1, 4를 재면은 얼마예요? 1, 4는 9입니다. 2, 4를 재면 2, 4는 6입니다. 그 중에 긴 걸 삼겠다 이거니까 9가 되죠. 그렇게 거리 행렬을 만들면 우측에 최장 연결법에 나와 있는 D1이라는 거리 행렬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중에 짧은 게 뭐예요? 3하고 4가 5로 제일 값이 작죠. 그러니까 3하고 4를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묶이는 거죠. 이렇게 묶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군집간 거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묶인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9쪽의 아래 보면 어떤 군집 분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최단 연결법은 가까운 고객들이 묶어서 멀리 있는 소규모 군집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고객 찾아낼 때 유용하죠. 최장 연결법은 멀리 있는 것을 끌고 오므로 군집별 개수가 좀 유사해집니다. 따라서 군집 분석은 어느 하나만 이용하지 말고 몇 가지 이용해서 결과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두 번째로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을 SPSS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뭐냐면 단백질 섭취점 SAV라고 하는 자료인데 꽤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럽의 25개 국가들이 있고요. 9개 식품 그룹에 대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을 조사한 겁니다. X1이 레드 밋, X2가 화이트 밋, X3가 달걀, eggs, X4가 밀크, 우유, X5가 fish, 생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9개 변수를 가지고 분석 변수를 가지고 25개 나라에 대해서 군집 분석을 하는 겁니다. 메뉴를 보면 분석 메뉴의 분류 분석에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있죠. 이걸 누르면요.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화면 하나하나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맨 위에 화면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보면 거기 변수에 레드 밋, 화이트 밋, 에그스, 밀크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어떤 분석 변수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할 거냐 이런 거죠. 식품과 관련되는 변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동물성만 가지고 있는 변수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우리가 옮겨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런 분석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군집을 할 때 군집을 몇 개로 정할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군집 분석을 해서 덴드로그램을 보고 마음에 결정한 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군집이 연결되는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 그려달라는 거고요. 그런 덴드로그램을 세로로 그려줄 거냐 가로로 그려줄 거냐라는 출력 방향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방법에 보면 군집 분석의 군집 간 거리를 뭐예요? 와드 방법을 써서 한다라는 거고요. 간격은 그냥 유클리드한 거리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와드와 유클리드한 거리가 보통 디폴트입니다. 그냥 구간형 자료고요. 빈도는 범중, 이분형, 2분형으로 된 경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는 군집 분석은 소속 군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Y 군집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세 변수로 저장이라는 걸 통해서
최소 군집수를 2개에서 5개까지 그러면 결과를 이렇게 다 만들어 줍니다. 되게 잘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군집화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1단계에서 뭐예요? 18번째 개체와 25번째 개체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두 번째 개체와 14번째 개체가 또 묶였죠. 그쵸?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묶여 나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하나 단계, 두 번째 세로의 결합 군집, 그다음 세 번째 개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군집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수라고 하는 값이 쭉 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점프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얘 같은 26점대에서 30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급격히 증가하는 전 단계에서 이렇게 끊는 경우가 우리가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나라에서 전 단계가 20이죠. 20 하면 5개 군집.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보면 18, 25는 18번째 개체와 25번째 개체가 묶여서 하나의 군집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세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도 군집을 형성하면서 얼마나 설명이 떨어지느냐, 자기의 정보를 잃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걸 판단해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변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렇게 묶여나가는 과정이 덴드로그램을 가로 형태로 그려진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18, 25가 제일 처음에 묶였고 그 다음 3하고 24가 묶였고 앞서 한 기준에 맞춰서 묶여나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덴드로그램을 보고 맨 우측에서 첫 번째 컷을 하면은 뭐예요? 선이 두 군데서 잘리죠. 군집이 2개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자르면 군집이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옆에서 자르면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저는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군집이 나눠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맨 아래줄 SPSS 프로세스 준비 완료. 료자 위로 쭉 선을 올려보면 5개로 끊기죠.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9개 변수에 대해서 25개 나라에 대해서 우측에 보면은 CLU5 언더바 1부터 CLU2 언더바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맨 군집 보면은 CLU5 언더바 1이라는 건 군집을 5개로 했을 때 각 개체들은 어디 군집에 속하는가? 4 언더바 1은 군집을 4개로 했을 때, 그 다음은 3개로 했을 때, 그 다음은 2개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다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군집의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군집을 갖다가 결과를 정리해서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군집을 5개로 했잖아요. 맨 위에 보면 1, 2, 3, 4, 5. 전체 25개 중에 첫 번째 군집에 4개, 그 다음이 8개, 5개, 4개, 4개 이렇습니다. 변수 9개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똑같은 결과가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x1부터 x9라고 되어 있지 않고 Z1에서 Z9라고 되어 있죠. 표준화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준화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그쵸? 0을 기준으로 더 플러스 마이너스만 봐도 평균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이제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군집일은 4개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입니다. 특히 X6, 즉 Z6이죠. 1.72. 그 다음에 X8, 견과류 1.06.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매우 크죠. 그 외에 다른 편들은 전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표준화, 자금을 알 수 있다. 즉, 이 말은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잘하고 고기는 잘 먹지 않는 그룹,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군집일에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